새벽과 아침의 경계가 무너질 때 남미의 공항은 늘 먼저 깨어납니다. 바닥을 닦는 소리와 캐리어 바퀴 소리가 서로의 리듬을 밀어내며 섞입니다. 출국장 조명은 사람들의 얼굴을 평평하게 만들고 피로는 귓속에서 웅웅거립니다. 그 공간에서 지상직 직원은 하루에도 수십 번 같은 문장을 다른 표정으로 반복합니다. 여권 보여주세요. 탑승권 확인하겠습니다. 짐은 이쪽으로 올려주세요. 규정은 단단하고 절차는 언제나 정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어떤 날은 절차보다 먼저 사람들을 멈춰 세우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은 전광판이 아니었습니다. 휴대폰 푸시 알림이 먼저였습니다. 출국장 한가운데에서 동시에 여러 명이 같은 동작을 했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고 화면을 확인하고 눈썹을 찌푸리는 동작이었습니다. 바쁜 발걸음이 순간적으로 끊겼습니다. 줄이 앞으로 흐르지 않았습니다. 공항은 원래 소음이 많은 곳인데 오늘 아침은 소음 속에 정적이 한 겹 더 깔렸습니다. 그 정적을 만든 알림 문장은 단순했습니다. 워싱턴, 트럼프 AI 정책 프레임 정비 논쟁 확대라는 자막이 화면에 떴습니다. 몇 초도 안 돼서 다른 알림이 겹쳤습니다. 삼성, AI 기능 탑재 기기 확대 로드맵이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은 AI가 더 편해진다고 말합니다. 여행도 결제도 통역도 예약도 더 쉬워졌다고 말하죠. 그런데 오늘 아침 그 알림이 들려준 건 편리함이 아니었습니다. 내 삶이 어디까지 노출되는 걸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웃으며 넘길 수 있는 문장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출국장을 지키는 직원에게는 다르게 들립니다. 모든 사람이 더 빨리 의심하고 더 늦게 믿는 방향으로 바뀌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가장 약한 사람부터 때립니다. 오늘 아침 출국 심사대 앞에서 발이 멈춘 사람들은 관광객만이 아니었습니다. 한 가족이 줄의 한가운데에서 멈춰 섰습니다. 한국인 가족이었습니다. 아이의 입술은 핏기가 없었습니다. 아이의 손은 차가워 보였고 숨이 얕았습니다. 지연은 아이의 손목을 꼭 잡고 있었는데 손가락 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서류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종이는 얇아야 정상인데 민수의 손에서는 종이가 젖어 무거워 보였습니다. 땀이었습니다. 민수는 말없이 직원 쪽을 보다가 다시 지연을 봤습니다. 지연은 말끝을 삼키는 표정이었습니다. 말을 하려고 입을 열었다가 닫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고개를 살짝 숙인 채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는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줄은 조금씩 앞으로 밀려야 하는데 오늘 아침은 뒤에서 밀리는 힘만 남았습니다. 뒤쪽 승객들은 왜 멈춰요라는 표정을 했습니다. 어떤 승객은 혀를 찼습니다. 어떤 승객은 직원 쪽을 향해 손바닥을 펼치며 항의했습니다. 직원들은 표정이 굳기 시작했습니다. 규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고 공항은 흐르라고 존재합니다. 흐름이 막히면 사람들은 이유를 모르더라도 누군가를 탓하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 그 탓은 민수와 지연에게 먼저 향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여러분들이 어디서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적어주세요. 반갑게 인사하고 싶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작성은 모두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르코입니다. 남미의 이 공항에서 지상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서류를 확인하고 줄을 정리하고 규정을 설명하고 문제가 생기면 최대한 조용히 해결하는 일이 제 일입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오늘 아침에 몇 분이 제 직업을 다시 정의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원래 절차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절차만 지키면 누구도 억울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절차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다치게도 한다는 걸 똑바로 봤습니다. 민수는 제 쪽으로 한 발 다가왔습니다.
민수의 눈동자는 부탁합니다와 겁이 납니다를 동시에 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서류를 내밀면서 한국어로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제 귀에는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였지만 민수의 목소리는 떨림이 분명했습니다. 지연은 아이의 등을 쓸어내리며 짧게 말했습니다. 지연의 말은 더 짧았고 더 급했습니다. 아이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사실만은 통역 없이도 보였습니다. 저는 자동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영어 가능하세요? 민수는 고개를 조금 흔들었습니다. 지연도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민수는 휴대폰을 꺼내 들고 번역 앱을 켜려는 듯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오늘 아침 사람들을 멈춰 세운 게 무엇이었는지 제 손바닥에 다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AI 정책 논쟁, AI 기능 확대 로드맵, 그리고 그 아래에 숨은 질문. 내 정보는 어디로 가는가? 공항에서 서류는 곧 사람입니다. 서류에는 이름이 있고 생년월일이 있고 여권 번호가 있고 의료 정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보는 한번 흘러나가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번역 앱은 편리하지만 편리함은 대가를 숨기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 그 대가가 누군가의 존엄을 건드릴 수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시에 알고 있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순간 사람들은 가장 나쁜 상상을 먼저 믿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뒤쪽 승객 중 누군가는 서류가 문제인가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어떤 승객은 위험한 물건인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직원 한 명은 민수에게 서류를 다시 내밀며 더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커지면 소통이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민수의 어깨가 더 올라갔습니다. 지연은 아이를 더 안쪽으로 끌어안았습니다. 아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숨을 한번 길게 들이마셨습니다. 지금 제 앞에 있는 건 규정 위반자가 아니라 언어 밖에서 흔들리는 가족이었습니다. 저는 제 몸을 아주 조금 낮추었습니다. 민수의 눈높이에 맞추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손바닥을 펴서 천천히 제 휴대폰을 가리켰습니다. 번역 앱을 쓰자는 제안이었습니다. 민수는 순간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망설이는 표정이었습니다. 지연은 휴대폰 화면을 한번 보고 제 얼굴을 한번 보고 다시 아이를 봤습니다. 그때 저는 제 안에서 두 개의 목소리가 싸우는 걸 느꼈습니다. 한 목소리는 말했습니다. 지금은 시간이다. 아이 상태가 먼저다. 빨리 번역하고 절차를 진행하라. 다른 목소리는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 알림을 잊었나? 정보는 흘러간다. 도움이 노출이 될 수도 있다. 저는 민수에게 손짓으로 물었습니다. 오케이.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려다가 멈췄습니다. 민수는 지연을 봤습니다. 지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연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민수는 그 말을 듣고 다시 저를 봤습니다. 민수의 고개 끄덕임은 부탁이 아니라 동의처럼 보였습니다. 민수는 필요한 것만이라는 의미로 손가락 두 개를 모아 작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 손짓이 너무 선명해서 오히려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도와달라가 아니라 선을 지켜달라라는 요청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손을 들어 잠깐만 기다려달라는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 상급자 쪽을 힐끔 봤습니다. 상급자는 이미 줄의 정체를 보고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상급자의 표정에는 하나의 질문만 적혀 있었습니다. 왜 멈췄나? 저는 그 질문이 곧 누가 책임질 건가로 바뀐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다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서류 위에 낯선 용어 몇 개가 보였습니다. 의료 관련 문장처럼 보이는 줄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단어들을 끝까지 읽지 않았습니다. 읽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더 많은 상상이 달릴까 봐서였습니다. 하지만 읽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민수와 지연은 오늘 반드시 출국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고 그 이유는 가벼운 사정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뒤쪽에서 또 다른 휴대폰 알림 소리가 났습니다. 띵, 띵. 사람들의 손이 또 한 번 멈칫했습니다. 저는 그 소리가 공항 전체를 더 날카롭게 만든다고 느꼈습니다. 편리함의 소리가 아니라 불신의 종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민수와 지연에게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한국어 발음은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숨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민수는 제 발음을 알아듣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민수는 제 표정에서 의도를 읽은 듯 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작게 끄덕였습니다. 지연은 아이의 이마를 만지며 숨을 골랐습니다. 아이의 눈이 잠깐 저를 봤습니다. 그 눈이 너무 조용해서 저는 오히려 더 급해졌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푸시 알림이 만든 질문을 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편리함을 무작정 밀어붙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가족을 절차 밖으로 밀어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공항의 규정과 사람의 존엄 사이에서 둘 다 지키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아주 사소한 동작이었습니다. 민수의 휴대폰을 바로 보지 않고 민수에게 먼저 물어보는 동작이었습니다. 동의를 먼저 확인하는 동작이었습니다. 저는 민수에게 손으로 네모를 그리며 화면을 보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작은 원을 만들며 조금만이라는 뜻을 전했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제 쪽으로 기울였습니다. 지연은 그 순간 아이를 더 안았습니다. 지연의 눈은 제 손끝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저는 지연의 시선을 느끼며 제 손을 더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 느림이 신뢰의 속도라는 걸 오늘 아침 처음 알았습니다. 출국장의 공기는 여전히 팽팽했습니다. 줄은 여전히 길었고 직원들의 표정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민수와 지연 앞에서 작은 약속 하나를 세웠습니다. 저는 제 마음속으로 반복했습니다. 기록은 남겨야 할 만큼만 남긴다. 보는 건 필요한 만큼만 본다. 도움은 동해 안에서만 움직인다. 그리고 그 약속이 오늘 하루의 모든 것을 바꿀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민수의 휴대폰 화면이 제 쪽으로 아주 조금 기울어졌을 때 저는 손을 더 가까이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민수의 손목 각도만으로도 화면이 보일 정도였고 그게 제가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라고 느꼈습니다. 지연의 시선이 제 손끝을 따라 움직였고 아이의 숨소리도 그 시선의 속도에 맞춰 얕게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입안이 바짝 마르는 느낌을 삼키면서 최대한 천천히 말했습니다. 민수님, 지연님, 저는 마르코입니다. 공항 지상직 직원이고요. 영어로 말했지만 최대한 쉬운 단어만 골랐습니다. 민수는 알아듣는 부분이 있는지 눈빛이 잠깐 밝아졌다가 다시 흐려졌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작게 끄덕였지만 그 끄덕임은 이해라기보다는 빨리 진행해 주세요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번역 앱을 켜기 전에 한 번 더 손바닥을 펼쳤습니다. 오케이? 라는 질문을 입으로만 하지 않고 제 표정과 손짓으로도 반복했습니다. 민수는 숨을 들이마시고 잠깐 멈춘 뒤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도 따라 끄덕였는데 그 끄덕임은 동일하기보다 각오처럼 보였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더 창백해 보이자 저는 제 속도가 느림을 위한 느림이 되지 않게 조절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신중함과 지연은 다르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때 제 머릿속에 오래된 장면이 번개처럼 지나갔습니다. 제가 이 공항에서 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때도 저는 도와야 한다는 마음이 앞섰습니다. 서류 한 장, 질문 한 문장, 그 사이에 있는 미세한 뉘앙스를 제가 제멋대로 단순화해버렸습니다. 통역 앱이 내놓은 문장을 그대로 읽었고 상대가 고개를 끄덕이는 걸 동의로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한 승객이 조사실 의자에 앉아 밤을 새웠습니다. 그 승객은 범죄자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말이 통하지 않았고 제가 정확히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승객의 손이 떨리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승객이 제게 물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요? 그 질문에 저는 제대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제 실수가 누군가의 밤을 길게 만들었다는 사실이 너무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다짐했습니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이유로 누군가의 하루를 함부로 건드리지 않겠다고요. 도움은 마음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절차와 확인과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공항에서 배운 가장 잔인한 교훈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수와 지연 앞에서 저는 한 번 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번역 앱을 켜는 순간 무엇이 이동하는가? 문장만 이동하는지 아니면 민수 가족의 사정까지 같이 이동하는지 말입니다. 오늘 아침 사람들을 멈춰 세운 푸시 알림이 떠올랐습니다. AI 정책 논쟁과 AI 기능 확대 소식은 결국 더 많은 데이터와 더 많은 연결을 예고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연결은 편리하지만 연결은 노출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그 사이에서 민수 가족에게 무엇이 안전한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없다고 멈추면 아이의 시간이 먼저 무너질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민수에게 짧게 물었습니다. 번역 괜찮아요? 민수는 손바닥으로 자기 가슴을 한번 가리키고 지연을 가리키고 아이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공항 바닥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지금 여기서. 그 의미가 너무 분명해서 저는 오히려 마음이 더 조여왔습니다. 민수는 어딘가로 전송되는 번역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만 필요한 번역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도움을 원하면서도 선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선을 존중하기 위해 제 방식도 바꾸기로 했습니다. 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번역 앱을 켜는 대신 메모장을 먼저 열었습니다. 메모장 화면은 하얗고 단순했습니다. 어떤 자동 업로드 표시도 추천 문장도 없었습니다. 저는 민수에게 제 화면을 보여주고 손가락으로 글자를 쓰는 흉내를 냈습니다. 제가 적을게요. 필요한 것만. 민수는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연은 숨을 길게 내쉬며 어깨를 조금 내렸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저에겐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방식이라면 믿어볼 수 있다는 신호 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적으려면 제가 알아들어야 했습니다. 저는 민수에게 한 문장씩 말해달라고 손짓했습니다. 민수는 짧게, 매우 짧게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지연은 옆에서 단어를 보태듯 말했습니다. 아이의 상태를 말하는 단어가 나왔고 오늘 반드시 출국해야 한다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 문장들을 바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단계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첫째, 번역 앱은 단어 확인만. 둘째, 최종 전달 문장은 제가 직접 작성. 이렇게 하면 화면에 민감한 문장을 길게 띄우지 않아도 됩니다. 완벽한 방법은 아니지만 지금은 완벽보다 최선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사진 안 찍어요. 저장 안 해요. 지금만 확인해요. 민수는 그 말을 다 알아듣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제가 휴대폰 카메라를 전혀 켜지 않는 걸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은 제 손이 화면을 캡처하지 않는지 아주 예민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그 시선을 부담으로 느끼기보다 당연한 권리로 받아들이려고 했습니다. 사람은 위기일수록 더 조심할 자격이 있으니까요. 저는 번역 앱을 열고 민수가 말한 단어 중 핵심만 입력했습니다. 의료, 긴급, 출국, 서류. 번역 결과가 뜨는 순간마다 저는 화면을 민수에게 먼저 보여줬습니다. 이 단어 맞아요?
민수는 맞으면 고개를 끄덕이고 다르면 손을 흔들었습니다. 지연은 더 정확한 표현을 찾으려는 듯 한국어로 몇 단어를 다시 말했습니다. 저는 그 단어들을 다시 입력하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이 느려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느림이 없으면 나중에 더 큰 멈춤이 온다는 걸요. 줄 뒤쪽에서 누군가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거 언제 끝나요? 직원 한 명이 제게 다가와 낮게 말했습니다. 마르코, 빨리 처리해. 그 말은 단순한 지시가 아니라 압박이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도 압니다. 탑승 마감 시간은 규정이고 규정은 예외를 싫어합니다. 하지만 지금 제 앞에 있는 건 예외를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설명할 기회를 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민수에게 손바닥을 세워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직원에게 짧게 말했습니다. 언어 문제입니다. 의료 관련 서류가 있습니다. 오해 없게 정리하겠습니다. 직원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직원은 의료라는 단어에 반응했습니다. 공항은 의료라는 단어에 민감합니다. 공항은 질병이라는 단어에 더 민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민감한 단어를 들으면 상상을 키웁니다. 저는 그 상상을 미리 막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수에게 다시 한번 아주 분명하게 묻기로 했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짧은 문장을 가리키듯 제 메모장 첫 줄에 적었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그리고 그 문장을 민수에게 보여줬습니다. 민수는 그 문장을 이해하지 못해도 제 태도는 이해한 듯 했습니다. 민수는 서류에서 한 부분만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민수의 손가락이 멈춘 곳은 긴 문장들 가운데 비교적 짧은 줄이었습니다. 민수는 그 줄을 읽어주려는 듯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이 그 옆에서 조심스럽게 아이의 손을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림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 떨림을 들으며 제 과거의 실수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가 조사실에서 밤을 새웠다. 그 기억이 제 손을 더 조심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오늘은 다르게 하고 싶었습니다. 민수 가족이 겪는 위기가 언어와 오해 때문에 더 커지지 않게 하고 싶었습니다. 도움은 빠르기만 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움은 느리기만 해도 잔인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그 균형을 잡는 첫 번째 규칙을 마음속에 다시 세웠습니다. 동의가 먼저입니다. 저는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이 줄 전달해도 돼요? 민수는 손을 가슴에 대고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 끄덕임은 확실했습니다. 부탁이 아니라 허락이었습니다. 저는 그 허락을 받는 순간 이 일이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 절차라는 걸 다시 확인했습니다. 존엄을 지키는 절차 말입니다. 저는 메모장에 문장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짧고 명확하고 과장 없이 지연과 민수의 사정이 불필요하게 퍼지지 않도록 아이의 상태를 설명하되 오해를 부르는 단어는 피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중심을 잃지 않도록 그 문장을 완성하는 동안 제 심장은 계속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손끝은 아까보다 덜 떨렸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누군가의 하루를 망치지 않겠다고 스스로와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했습니다. 민수 가족의 동의 범위 안에서 공항의 절차를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절차는 곧 더 큰 긴장과 마주치게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제 메모장에는 짧은 문장이 몇 줄 쌓여 있었습니다. 한국인 가족, 의료 관련 사유로 오늘 출국 필요. 필요 정보는 가족동의 범위 내에서만 확인. 사진 촬영, 화면 캡처, 문서 복사 없음. 글자를 적을수록 마음이 조금 단단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말은 공중으로 흩어지지만 글은 책임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항은 책임이 생기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확히는 책임이 특정 개인에게 붙는 걸 싫어합니다. 줄이 길어지고 시간이 줄어들수록 공항은 빨리라는 단어만 남기려고 합니다. 그 빨리 속에서 누군가의 사정은 소음처럼 취급됩니다. 오늘 아침이 딱 그랬습니다. 뒤쪽 승객들 사이에서 소문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의료 서류라던데? 혹시 전염병 아니야? 왜 직원이 저렇게 오래 붙잡고 있어? 그 말들이 공기 속을 떠다니는 속도가 줄이 움직이는 속도보다 빨랐습니다. 소문은 누구의 여권도 필요 없습니다. 탑승권도 필요 없고 심사도 필요 없죠. 그냥 사람의 불안을 타고 앞으로 튀어오릅니다. 직원들의 얼굴도 달라졌습니다. 상급자 얼굴이 굳었고 옆 카운터 직원은 민수 쪽을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보안 담당자 한 명이 멀리서 천천히 걸어오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보안 담당자는 늘 천천히 움직입니다. 천천히 움직이지만 목적은 빠르게 결론을 내리려는 쪽에 가까울 때가 많습니다. 저는 그 걸음걸이가 가까워질수록 목 뒤가 서늘해졌습니다. 민수는 제 메모장을 힐끔 보다가 지연을 봤습니다. 지연은 아이의 손을 만지며 작은 목소리로 한국어를 중얼거렸습니다. 아이의 어깨가 들썩였고 아이는 고개를 숙인 채 가슴으로 숨을 밀어넣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시간을 계산했습니다. 탑승 마감까지 남은 분, 보안 담당자가 개입하면 늘어나는 분, 오해가 확정되면 사라지는 분. 시간은 숫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람의 얼굴입니다. 저는 제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민수님, 지연님. 제가 상급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민수님 동의 없이 아무것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영어 문장을 최대한 단순하게 만들었지만 의미는 더 단단하게 담았습니다. 동의가 없으면 멈추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지연은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지연의 눈에는 지금 멈추면 끝장 같은 절박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함부로 말하지 말아달라는 경계도 분명했습니다. 민수는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민수의 손이 떨려서 종이가 사각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민수는 서류의 특정 문장에 손가락을 얹었습니다. 의료 관련 문장처럼 보이는 줄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그 줄을 끝까지 읽지 않았습니다. 민수의 동의 범위가 확정되기 전에는 제가 읽는 것 자체가 침범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질문을 더 작게 쪼갰습니다. 이 문장만요. 이 문장만 상급자에게 전달해도 됩니까? 민수님이 허락한 것만 말하겠습니다. 민수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민수의 눈을 감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제 심장은 더 빨리 뛰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의 끄덕임은 빨리 해달라는 조급함이 아니라 선을 정한 뒤 내리는 결정처럼 보였습니다. 지연도 그 끄덕임을 확인하듯 민수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지연의 손끝이 차가워 보였습니다. 그때 보안 담당자가 가까워졌습니다. 보안 담당자는 제 쪽을 보며 물었습니다. 무슨 상황인가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보안 담당자는 민수의 서류를 보려고 몸을 기울였습니다. 민수는 본능적으로 서류를 조금 당겼습니다. 그 작은 동작이 보안 담당자의 표정을 더 굳게 만들었습니다. 보안 담당자는 숨기는 게 있다는 방향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그 흐름을 막아야 했습니다. 저는 보안 담당자에게 바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민수에게 손바닥을 보였습니다. 오케이. 민수는 제 손바닥을 보고 제 눈을 보고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끄덕임을 확인한 뒤에야 저는 보안 담당자에게 말했습니다. 가족동의 범위 안에서만 확인했습니다. 의료 관련 사유가 있고 오늘 출국이 필요합니다. 민감 정보는 기록하지 않았고 사진도 없습니다.
보안 담당자는 의료라는 단어에서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보안 담당자는 다시 물었습니다. 어떤 의료 사유죠? 바로 그 질문이 함정이었습니다. 보안 담당자는 세부를 원하지만 세부는 민수 가족의 존엄을 흔들 수 있습니다. 저는 민수에게 다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 질문에 답해도 됩니까? 민수는 고개를 바로 끄덕이지 못했습니다. 민수의 입술이 떨렸고 지연은 아이를 더 끌어안았습니다. 민수는 아주 조심스럽게 서류의 다른 부분을 손가락으로 톡 건드렸습니다. 이 정도만. 민수의 손짓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보안 담당자에게 고개를 살짝 저으며 말했습니다. 가족이 동의한 정보만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절차를 위해서는 상급자 판단이 필요합니다. 보안 담당자의 표정이 잠깐 굳었습니다. 공항에서 상급자라는 단어는 책임을 위로 올리는 신호입니다. 누군가는 안도하고 누군가는 불편해합니다. 보안 담당자는 불편해하는 쪽이었습니다. 보안 담당자는 다시 민수와 지연을 훑어봤습니다. 그 시선에 지연의 어깨가 더 올라갔습니다. 저는 그 시선이 칼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상급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상급자는 제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르코, 왜 이렇게 길어? 상급자의 목소리에는 두 가지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업무 압박이고 다른 하나는 문제 만들지 말라는 경고였습니다. 저는 메모장을 상급자에게 보여주기 전에 민수에게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 문장을 보여줘도 됩니까?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의 끄덕임은 이제 확실한 서명이었습니다. 저는 상급자에게 메모장 화면을 보여주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한국인 가족입니다. 아이 건강 문제로 오늘 출국이 필요합니다. 가족이 동의한 범위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사진을 찍지 않았고 문서 복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절차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급자는 화면을 보며 눈을 가늘게 뜨더니 제 얼굴을 봤습니다. 상급자는 짧게 물었습니다. 증빙은? 저는 민수 쪽을 가리키지 않고 손바닥을 아래로 눌러 말했습니다. 증빙은 가족이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열람 범위는 가족 동의가 먼저입니다. 상급자는 한숨을 짧게 쉬었습니다. 그 한숨은 귀찮음 같기도 했고 부담감 같기도 했습니다. 상급자가 민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상급자는 영어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민수는 알아듣지 못했고 지연은 더더욱 긴장했습니다. 아이의 숨이 가빠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통역이라는 단어가 다시 목에 걸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잘못 옮기면 또 누군가가 조사실에서 밤을 새울 수 있습니다. 제가 너무 조심하면 아이의 시간이 먼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상급자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질문을 단순화하겠습니다. 예 또는 아니오로 답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상급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민수에게 손가락 2개를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질문 2개.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첫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출국이 꼭 필요합니까? 민수는 바로 끄덕였습니다. 지연도 동시에 끄덕였습니다. 저는 두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공항에서 확인해야 하는 정보는 이 문장으로 충분합니까? 민수는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망설임은 거짓이 아니라 더 말하고 싶지만 더 말할 수 없는 사람의 망설임이었습니다. 저는 그 망설임이야말로 위기의 진짜 얼굴이라고 느꼈습니다. 상급자는 잠깐 생각하더니 보안 담당자를 불렀습니다. 보안 담당자는 못마땅한 표정이었지만 상급자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서류 확인은 최소로. 탑승 지연은 최대한 줄이기. 상급자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주변 공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소문이 절차로 바뀌는 소리였습니다.
승객들의 시선도 조금씩 풀렸습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불만이었지만 적어도 위험이라는 상상은 조금 약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도움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민수와 지연이 원하는 건 특혜가 아니었습니다. 민수와 지연은 규정을 깨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민수와 지연은 규정이 사람을 짓누르지 않게, 규정이 사람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동의였습니다. 민수의 고개 끄덕임은 부탁이 아니라 동의였고, 동의는 존엄을 지키는 절차의 첫 단추였습니다. 저는 다시 메모장을 열어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가족 동의에 근거하여 최소 정보로 절차 진행. 그 문장을 적는 손끝이 조금 덜 떨렸습니다. 저는 민수에게 고개를 숙여 보였습니다. 지연도 아주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의 손이 지연의 손 안에서 조금 움직였습니다. 아주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저는 그 움직임이 조금은 괜찮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상급자의 지시가 떨어지자 출국장 공기가 아주 조금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풀렸다고 해서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오해는 한번 생기면 절차가 정리되기 전까지 계속 꼬리를 뭅니다. 저는 그걸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진행하면 된다가 아니라 이제부터가 더 조심해야 한다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서류를 손에 쥔 채였습니다. 서류의 가장자리는 땀에 젖어 말려서 구겨져 있었습니다. 지연은 아이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고 아이는 숨을 삼키듯 들이쉬고 내쉬었습니다. 아이의 눈은 반쯤 감겨 있었고 지연의 손은 아이의 손목을 놓지 못했습니다. 지연의 손바닥이 아이 손목 위에서 계속 움직였습니다. 마치 괜찮아, 괜찮아라는 말을 손으로 대신하는 것처럼요. 저는 메모장을 다시 열었습니다. 방금까지 적어둔 문장은 사실 공항이 이해하기에는 너무 추상적일 수도 있었습니다. 의료 관련 사유라는 표현은 안전하지만 동시에 의심을 부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공항에서는 단어 하나가 분위기를 바꿉니다. 의료는 곧바로 위험으로 번역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 자동 번역이 오늘은 특히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상급자는 민수에게 서류를 요청하는 손짓을 했습니다. 민수는 서류를 내밀다가 멈칫했습니다. 민수의 멈칫은 불복종이 아니라 망설임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보여줘도 될까라는 망설임이었죠. 저는 민수의 그 멈칫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민수에게 먼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민수님이 보여주실 수 있는 것만요. 민수님이 괜찮다고 하시는 부분만요. 민수는 제 말의 모든 단어를 이해하진 못했을 겁니다. 그래도 민수는 제 톤에서 의미를 읽은 듯 서류의 한 모서리를 손가락으로 짚고 그 부분만 펼쳤습니다. 그때 저는 번역이라는 도구가 가진 위험을 다시 마주쳤습니다. 민수가 보여준 문장에는 의료 관련 용어가 섞여 있었고 저는 그 단어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짧게, 정말 짧게만 번역 앱을 썼습니다. 단어 하나, 구문 하나, 그 정도만 확인하고 바로 닫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번역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위험할 정도로 어긋났습니다. 민수가 말한 단어를 입력했더니 화면에 뜬 영어 단어가 이상했습니다. 의미가 비슷해 보이지만 공항에서 쓰면 오해를 부르는 단어였습니다. 상급자의 얼굴이 다시 굳었습니다. 보안 담당자가 그 번역 화면을 힐끔 봤습니다. 보안 담당자의 표정이 바지로 바뀌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제가 원했던 건 정확히 반대였습니다. 오해를 줄이려고 단어를 확인했는데 번역이 오해를 키울 뻔했습니다. 저는 즉시 화면을 껐습니다. 그리고 상급자에게 말했습니다. 번역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 하나만으로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상급자는 짧게 한숨을 쉬었고 보안 담당자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뒤쪽 줄에서는 다시 웅성거림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 웅성거림이 커지기 전에 더 확실한 근거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말로 설득하는 근거가 아니라 절차로 설득하는 근거 말입니다. 바로 그때 지연이 움직였습니다. 지연은 아이의 손목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지연의 손동작은 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이걸 봐달라는 절박함이 꽉 차 있었습니다. 아이 손목에는 작은 표시가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쓰는 표시처럼 보였습니다. 단순한 액세서리나 장난감이 아니라 의료기관에서 관리용으로 붙이는 종류의 표식이었습니다. 지연은 그 표식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서류의 특정 줄을 다시 가리켰습니다. 저는 그 장면에서 중요한 걸 느꼈습니다. 민수와 지연은 공항을 설득하려고 과장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민수와 지연은 믿어달라고 감정에 호소하는 대신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인은 번역 앱 화면이 아니라 절차의 언어로 옮겨져야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번역만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바꿨습니다. 우연과 감에 기대지 않기로요. 규정을 깨지 않고 규정이 움직이게 하는 방식으로요. 저는 상급자에게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상급자님, 제가 정리 문장을 작성하겠습니다. 가족이 동의한 정보 범위, 필요한 조치, 확인 과정, 이 4가지로요. 상급자는 제 얼굴을 잠깐 뚫어지게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빨리 해.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 책임질 수 있게 써라는 의미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메모장을 3페이지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문장을 단단하게 쌓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에서 통하는 문장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누가, 무엇을, 왜, 어디까지, 어떻게. 이 순서가 깨지면 사람들은 다시 상상으로 돌아갑니다. 저는 첫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민수, 지연, 한국 국적 가족. 두 번째 줄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이 건강 관련 사유로 오늘 출국이 필요. 세 번째 줄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가족동의 범위 서류 중 지정된 문장과 아이 손목 의료 표식 확인까지. 네 번째 줄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비동의 항목 사진 촬영, 화면 캡처, 문서 복사, 상세 의료 내용 열람. 다섯 번째 줄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요청 사항 최소 확인 후 탑승 절차 진행. 여섯 번째 줄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추가 확인 필요 시 가족동의 재확인 후 단계적으로 진행. 저는 적는 도중에도 계속 민수의 얼굴을 봤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끄덕이는지, 민수가 불편해하는지 확인했습니다. 민수는 제가 문장을 적을 때마다 지연을 쳐다봤고, 지연은 아이 손목을 감싼 손을 풀지 않으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끄덕임이 저에게는 서명처럼 느껴졌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다. 여기까지는 말해도 된다. 그 신호를 저는 놓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보안 담당자가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그 표식이 뭔지 확인해야 하지 않나요? 보안 담당자의 질문은 논리적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논리만으로 움직이면 사람이 다칠 수 있습니다. 저는 보안 담당자에게 말했습니다. 표식의 의미를 제가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표식은 존재 확인만 하겠습니다. 해석이 필요하면 상급자 승인과 가족 동의가 먼저입니다. 보안 담당자는 입을 다물었지만 표정은 완전히 풀리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건 대화의 중심이 의심에서 절차로 옮겨갔다는 점이었습니다. 제가 작성한 문장을 상급자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상급자는 글을 읽는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상급자의 손가락이 문장 위를 천천히 따라 내려갔습니다. 상급자는 특히 비동의 항목줄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고 저를 봤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상급자가 싫어하면 이 과정이 다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상급자는 낮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된다. 그 말 한마디가 공항의 공기를 다시 바꿨습니다. 직원들 얼굴에서 추측이 빠지고 업무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보안 담당자의 어깨도 아주 조금 내려갔습니다. 줄 뒤쪽 승객들도 더 이상 크게 떠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감정에서 절차로 돌아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몸으로 느꼈습니다. 말보다 기록이 남는 순간 공기는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감정 대신 절차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절차는 누군가를 밀어내기도 하지만 오늘처럼 누군가를 살리기도 합니다. 민수는 제게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연도 고개를 숙였고 아이는 지연 품에서 아주 작게 몸을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 작은 움직임이 조금 나아졌다는 신호이길 바랐습니다. 저는 민수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진행됩니다. 민수는 제 말을 다 알아듣지 못해도 제 표정에서 흐름이 바뀐 걸 느낀 듯 했습니다. 민수의 어깨가 아주 조금 풀렸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오늘만큼은 제가 일을 빨리 처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확히 처리하는 사람이 되겠다고요. 그리고 그 정확함은 민수와 지연의 존엄을 지키는 방식이어야 한다고요. 공항은 여전히 시끄러웠고 시간은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절차가 사람을 향해 열리고 있었습니다. 로사가 제 메모장을 읽고 이 정도면 된다라고 말한 뒤에도 제 심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해결된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 가장 위험하다는 걸 공항은 늘 증명해 왔습니다. 절차가 열렸다고 해서 의심이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의심은 문을 닫지 않고 모서리에 남아서 다음 틈을 기다립니다. 민수는 서류를 다시 접어 품에 넣었습니다. 지연은 아이의 손목을 감싼 손을 조금 풀었다가 다시 감쌌습니다. 아이의 호흡은 여전히 얕았고 지연의 눈 아래에는 물기가 얇게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물기가 떨어지지 않게 이 과정에서 더 이상 불필요한 자극을 만들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다가왔습니다. 다니엘은 보안 담당자였고 공항에서 괜찮습니다라는 말을 가장 늦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제 손에 들린 휴대폰을 흘끔 봤습니다. 다니엘이 낮게 말했습니다. 마르코, 요즘 번역 앱도 위험합니다. 번역 앱이 위험하다는 게 아니라 화면이 위험합니다. 화면에 민감 정보가 뜨면 민감 정보는 이미 노출입니다. 다니엘은 제게 경고를 주는 듯 했지만 동시에 다니엘의 말에는 책임 회피의 톤이 섞여 있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다니엘은 마르코가 화면을 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가능성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저는 숨을 한 번 들이마시고 다니엘을 똑바로 봤습니다. 다니엘 맞습니다. 그래서 화면 캡처도 없고 사진도 없습니다. 민수동의 없이 읽은 문장도 없습니다. 다니엘은 고개를 약간 갸웃했습니다. 다니엘은 다시 말했습니다. 민수동이라는 말은 좋습니다. 하지만 공항은 동의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공항은 증거로 움직입니다. 다니엘의 말은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기도 했습니다. 증거라는 단어는 누군가의 삶을 파일로 만드는 단어니까요. 로사도 다니엘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로사는 표정이 피곤했습니다. 로사는 제게 말했습니다. 마르코, 다니엘 말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민수 가족은 탑승해야 합니다. 이 정체가 길어지면 민수 가족은 끝입니다. 로사의 끝이라는 단어가 제 귀에서 크게 울렸습니다. 끝은 절차의 끝이 아니라 아이의 시간일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민수와 지연을 다시 봤습니다. 민수는 공항 사람들의 대화를 다 알아듣지 못해도 분위기가 다시 날카로워졌다는 건 느끼는 눈빛이었습니다. 지연은 아이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아이의 손가락이 지연 손바닥 안에서 가늘게 떨렸습니다. 저는 그 떨림을 보면서 제 과거 실수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통역이 엉뚱하게 전달되어 누군가가 조사실에서 밤을 새웠던 기억 말입니다. 그 기억이 제 목덜미를 붙잡고 속삭였습니다. 이번에도 실수하면 되돌릴 수 없다. 다니엘이 다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휴대폰 화면 자체가 민감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민수 서류에 의료 문장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공항은 의료에 예민합니다. 저는 다니엘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다니엘의 시선이 민수 가족을 사람보다 위험 요소로 분류하고 있다는 느낌에 속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손바닥을 위로 올려 보이며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다니엘, 사진은 남기지 않겠습니다. 저장은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필요한 부분만 보고 동의된 범위만 기록하겠습니다. 제 말은 다니엘을 설득하려는 말이기도 했지만 더 정확히는 제 자신에게 하는 선언이었습니다. 도움의 방식이 노출이 되지 않도록, 도움의 방식이 절차가 되도록 만들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제게서 시선을 떼고 민수 가족을 봤습니다. 다니엘의 얼굴에는 여전히 조심스러움이 남아 있었지만 적어도 지금 당장 중단이라는 기세는 조금 꺾인 듯 했습니다. 그때 직원 휴게실 쪽에서 TV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휴게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TV 화면의 빛이 복도로 얇게 번졌습니다. 저는 원래 그 빛을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상하게 그 화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확히는 소리가 아니라 자막이 눈에 박혔습니다. TV 자막이 스쳤습니다. 삼성 AI 생태계 확장 속 프라이버시 강조라는 제목이 지나갔습니다. 곧바로 다른 자막이 이어졌습니다. 스마트홈 플랫폼 사용자 확대 같은 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화면 한 구석에서 관련 인물 이름이 휙 지나갔습니다. 이재용. 이재용이라는 이름은 자막 속에서 아주 짧게 스치고 사라졌습니다. 정말 스치듯 공항의 바람 같은 속도로요. 그런데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정렬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AI 기능을 늘린다는 말보다 프라이버시를 먼저 말하는 쪽이 결국 오래 간다는 메시지처럼 느껴졌습니다. 기술이 커질수록 신뢰가 더 먼저라는 메시지요. 그리고 신뢰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지금 제 손끝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면을 캡처하지 않는 선택, 불필요한 문장을 읽지 않는 선택, 동의 범위를 글로 남기는 선택. 그것들이 신뢰를 만드는 단위라는 걸 저는 그 TV 자막 한 줄로 더 선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로사에게 짧게 말했습니다. 로사, 기록 방식으로 가겠습니다. 민수동의 범위를 문장으로 고정하겠습니다. 로사는 제 얼굴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대신 더 빨리요. 로사의 말끝에는 피곤함이 있었지만 동시에 방향에 대한 동의가 분명했습니다. 저는 민수에게 다시 다가갔습니다. 민수는 주장하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민수는 요구하는 표정도 아니었습니다. 민수는 그냥 사람이 사람을 믿을 수 있을지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민수에게 천천히 말했습니다. 민수님, 지금부터는 휴대폰 화면을 길게 열지 않겠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보고 바로 닫겠습니다. 그리고 민수님이 허락한 것만 제가 문장으로 적겠습니다. 민수는 제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민수는 제가 휴대폰을 다시 꺼내지 않는 걸 보고 제 메모장 화면을 보여주는 걸 보고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지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의 끄덕임에는 제발이라는 감정이 섞여 있었지만 동시에 선을 지켜달라는 요구가 또렷했습니다. 다니엘이 마지막으로 확인하듯 말했습니다. 마르코, 기록에 민감 정보는 넣지 마세요.
저는 바로 답했습니다. 다니엘, 민감 정보는 쓰지 않겠습니다. 필요한 건 상황의 구조뿐입니다. 민수동의 범위를 쓰고 공항이 해야 할 조치를 쓰겠습니다. 저는 메모장을 열어 문장을 더 단단하게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의료라는 단어가 오해를 부를 수 있으면 건강 관련 사유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너무 흐리면 절차가 움직이지 않으니 긴급이라는 단어를 균형 있게 넣었습니다. 증빙은 존재 확인으로만 두었습니다. 상세 내용은 비동의 항목으로 명확히 묶었습니다. 이렇게 문장을 정리하는 동안 저는 처음으로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민수 가족을 예외로 만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민수 가족을 절차 안으로 넣고 있었습니다. 공항이 원래 해야 할 방식으로요. 민수의 얼굴이 아주 조금 풀렸습니다. 지연의 호흡도 조금 길어졌습니다. 아이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내려갔습니다. 저는 그 미세한 변화가 오늘 제가 선택한 방식이 틀리지 않았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아주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도움은 속도가 아니라 태도다. 기술은 기능이 아니라 신뢰다. 신뢰는 동의와 기록에서 시작된다. 휴게실 TV 자막에서 스쳐 지나간 이름 하나가 제 안에 그렇게 남았습니다. 로사의 승인과 다니엘의 경고가 동시에 남은 뒤 출국장은 다시 속도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속도가 올라간다는 건 공항이 원래의 얼굴로 돌아온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원래의 얼굴은 친절보다 효율에 가깝고 설명보다 처리에 가깝습니다. 저는 그 얼굴이 나쁘다고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처럼 한 가족의 시간이 얇게 타들어가는 날에는 그 효율이 칼날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천장 스피커에서 안내방송이 울렸습니다. 탑승 마감이 임박한 항공편 번호가 연달아 불렸습니다. 사람들이 늦으면 끝이라는 표정으로 줄을 밀기 시작했습니다. 캐리어가 발 뒤꿈치를 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직원들의 목소리도 더 짧아졌습니다. 다음. 여권. 짐 올려주세요. 한 문장에 들어갈 숨이 줄어드는 순간입니다. 민수는 손끝으로 탑승권을 몇 번 만지작거렸습니다. 지연은 아이의 손목을 다시 한번 확인하듯 감싸주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색은 조금 나아진 듯 보이기도 했지만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의 상태는 숫자로 표시되지 않았고 공항은 숫자가 없으면 더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더더욱 기록이라는 숫자 대신 구조라는 언어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때 카를로스가 제 어깨 옆에 붙듯 다가왔습니다. 카를로스는 같은 지상직 직원이고 공항의 리듬을 누구보다 빨리 읽는 사람이었습니다. 카를로스는 제 귀에만 들리게 낮게 말했습니다. 마르코, 괜히 끼어들지 마요. 이런 건 한번 잘못되면 마르코가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카를로스는 제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카를로스의 표정에는 걱정보다 계산이 더 많아 보였습니다. 카를로스의 말은 차갑지만 공항에서는 흔한 생존 방식입니다. 저는 카를로스에게 바로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카를로스 말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민수 가족이 무사히 탑승하면 다행입니다. 하지만 민수 가족이 탑승하지 못하거나 누군가가 정보 유출을 문제 삼거나 누군가가 절차 위반을 문제 삼으면 마르코 이름이 먼저 남습니다. 카를로스는 그걸 알고 있었고 카를로스는 그래서 거리를 두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잠깐 목이 뜨거워졌습니다. 억울함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뜨거워졌습니다. 책임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책임이 필요 이상으로 커질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손은 덜 떨렸습니다. 손이 덜 떨린다는 건 마음이 무뎌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르코 마음이 결심으로 고정됐다는 뜻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카를로스에게 짧게 답했습니다. 카를로스 알아요. 그래도 마르코가 시작했으니 마르코가 끝까지 구조로 정리할 겁니다. 카를로스는 한숨을 짧게 쉬고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카를로스는 더 말하지 않고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카를로스가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마르코는 혼자라는 느낌을 잠깐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르코는 그 느낌을 붙잡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감정이 아니라 순서가 필요했습니다. 탑승 마감 시간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전광판 숫자가 바뀌는 것처럼 사람들의 표정도 더 조급해졌습니다. 로사는 짧게 손짓하며 말했습니다. 마르코, 마지막 확인만 하고 넘겨요. 다니엘은 그 옆에서 팔짱을 낀 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다니엘 표정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다니엘은 실수만 하지 말아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민수와 지연 앞에 다시 섰습니다. 그리고 다시 묻기로 했습니다. 이 질문은 한 번으로 끝나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동의는 한 번 받으면 끝나는 종이가 아니라 단계마다 확인해야 하는 절차였기 때문입니다. 마르코는 메모장을 열고 방금까지 정리한 문장을 민수에게 보여드렸습니다. 마르코는 손가락으로 한 줄씩 짚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민수는 문장을 모두 읽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민수는 구조를 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 끄덕임은 빠르고 단호했습니다. 지연은 더 이상 설명할 힘이 없었고 지금은 통과가 먼저였기 때문입니다. 마르코는 로사에게 다가가 메모장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로사는 화면을 읽으면서도 주변줄을 계속 신경 썼습니다. 로사는 공항의 압력을 온몸으로 받는 사람입니다. 로사는 마르코에게 말했습니다. 좋아요. 가족동의 범위가 명확하네요. 이대로 최종 결정을 올릴게요. 여기서 중요한 건 로사가 단독으로 결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로사는 승인 권한이 제한되어 있고 상급 결제가 필요했습니다. 상급 결제는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린다는 건 위험입니다. 그래서 마르코는 시간을 줄일 방법을 절차 안에서 찾아야 했습니다. 마르코는 로사에게 제안했습니다. 로사, 구두로 올리면 오해가 생깁니다. 마르코가 정리 문장을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민수동의 범위를 먼저 말하고 비동의 항목을 먼저 말하겠습니다. 로사는 잠깐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마르코가 말하면 책임도 마르코가 지는 거예요. 로사의 말이 무겁게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로사의 말은 협박이 아니라 현실 고지였습니다. 마르코는 그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마르코는 상급 결제 담당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결제 담당자는 이미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결제 담당자는 줄 정체를 싫어하고 예외 케이스를 싫어합니다. 결제 담당자는 마르코가 다가오는 순간부터 눈빛이 말했습니다. 짧게 말해. 마르코는 고개를 끄덕이고 준비한 순서대로 말했습니다. 결제 담당자님, 한국 국적 가족입니다. 아이 건강 관련 긴급 사유로 오늘 출국이 필요합니다. 가족동의 범위는 지정 문장 열람과 손목 의료 표식 존재 확인까지입니다. 사진 촬영, 화면 캡처, 문서 복사, 상세 의료 내용 열람은 가족이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요청은 최소 확인 후 탑승 절차 진행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하면 단계마다 가족 동의를 재확인하겠습니다. 결제 담당자는 눈을 가늘게 뜨고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 이 질문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르코는 흔들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마르코는 답했습니다. 복잡하게 하는 게 아니라 범위를 고정하는 겁니다. 범위를 고정하면 오해가 줄고 책임이 명확해집니다. 오해가 줄면 처리 속도는 오히려 빨라집니다. 마르코 목소리는 커지지 않았습니다. 마르코는 단어를 더 또박또박 찍어 말했습니다. 공항에서는 목소리를 키우는 순간 감정 싸움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제 담당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제 담당자는 다니엘 쪽을 한번 봤습니다.
다니엘은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였습니다. 다니엘 끄덕임은 보안상 최소 범위면 가능이라는 신호처럼 보였습니다. 로사도 옆에서 짧게 말했습니다. 지연되면 탑승 불가입니다. 지금 결정이 필요합니다. 결제 담당자가 민수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민수는 순간 굳었습니다. 지연은 아이를 더 끌어안았습니다. 마르코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 순간이 가장 위험하다. 결제 담당자는 민수에게 영어로 질문을 했습니다. 민수는 알아듣지 못하고 마르코를 봤습니다. 마르코는 민수에게 먼저 손바닥을 펼쳐 질문 허락을 받는 제스처를 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르코는 질문을 다시 아주 단순하게 바꿔 전달했습니다. 민수님, 오늘 반드시 가야 합니까? 민수는 즉시 끄덕였습니다. 민수님, 이 범위까지만 확인해도 됩니까? 민수는 다시 끄덕였습니다. 지연도 끄덕였습니다. 지연은 입술을 떨면서도 고개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연의 표정에는 부탁이 아니라 결심이 있었습니다. 결제 담당자는 그 장면을 보고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마르코가 작성한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결제 담당자의 손가락이 비동의 항목줄에서 멈췄습니다. 결제 담당자는 마르코를 보며 말했습니다. 좋아. 이 범위 안에서만 진행해. 더 필요한 게 생기면 다시 올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문이 열린 느낌이 들었습니다. 진짜 문이 아니라 절차의 문입니다. 마르코는 바로 민수에게 안내했습니다. 오케이. 마르코는 영어로 말하면서도 손짓으로 진행 방향을 명확히 보여드렸습니다. 로사는 즉시 시스템에 처리 코드를 입력했습니다. 다니엘은 옆에서 확인 체크를 했습니다. 카를로스는 멀리서 그 장면을 보고 아주 잠깐 눈을 마주쳤습니다. 카를로스 눈빛에는 진짜 해냈네 같은 복잡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마르코는 그 눈빛에 기대지 않았습니다. 마르코가 의지한 건 눈빛이 아니라 기록과 동의와 절차였습니다. 여기에서 반전은 전화 한 통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높은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해결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민수의 동의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확인되었고 마르코의 기록이 구두를 대신했고 로사의 절차가 시스템으로 남았고 다니엘의 보안 기준이 범위를 고정했고 결제 담당자의 책임 결정이 마지막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 모든 축적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은 특혜의 문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절차의 문이었습니다. 민수는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지연은 아이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었습니다. 아이의 눈이 잠깐 떠졌고 지연을 향해 아주 작게 고개를 기대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마르코는 그 움직임을 보며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승리감이 아니라 무사히 책임이 자리로 돌아간 느낌이었습니다. 결제 담당자의 조화라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로사는 키보드를 두드리는 속도가 달라졌습니다. 로사는 화면을 보며 짧게 말했습니다. 민수님, 지연님, 이제 이동하셔야 합니다. 로사 목소리는 친절한 안내라기보다 시간표를 밀어넣는 소리처럼 빠르고 단단했습니다. 공항에서 친절은 여유가 있을 때만 존재하고 긴급은 늘 절차의 언어로 말합니다. 저는 민수에게 손짓으로 방향을 안내했습니다. 게이트 쪽 통로는 직선이지만 직선은 언제나 멀게 느껴집니다. 특히 아이의 숨이 얕을 때는 통로가 길어질수록 마음이 먼저 지칩니다. 민수는 서류를 가슴에 꼭 붙이고 지연은 아이를 더 안정적으로 안으려고 팔에 힘을 줬습니다. 지연 팔의 힘이 커질수록 지연 얼굴은 더 하얘졌습니다. 저는 지연이 아이를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를 이해했습니다. 지연은 아이를 내려놓는 순간 아이를 잃을 것 같은 불안을 안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민감 정보는 남기지 않았죠? 저는 바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니엘, 남기지 않았습니다.
민수동의 범위만 남겼습니다. 다니엘은 짧게 좋아요라고 말했지만 다니엘의 좋아요는 칭찬이 아니라 통과. 도장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 도장을 받는 게 기분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그 도장이 필요했습니다. 아이의 시간은 기분보다 앞에 있으니까요. 카를로스가 멀리서 한 번 더 다가왔습니다. 카를로스는 제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르코, 끝까지 같이 가요? 카를로스 말투는 아까와 달랐습니다. 카를로스는 걱정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카를로스, 여기서부터는 게이트 팀이 받습니다. 마르코는 기록을 정리하고 남아야 합니다. 카를로스는 고개를 끄덕였고 민수 쪽을 잠깐 보더니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카를로스도 이해한 겁니다. 공항에서 누군가를 도운 사람은 끝까지 달려가고 싶어도 끝까지 달려가면 오히려 절차가 어긋날 때가 있다는 걸요. 민수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민수 눈에는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수 눈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잊지 않겠습니다. 지연도 고개를 숙였는데 지연 고개 숙임은 인사라기보다 버티는 동작에 가까웠습니다. 지연은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꽉 다물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이 아주 잠깐 저를 봤습니다. 아이 눈은 초점이 완전히 맞지 않았지만 아이가 사람을 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목이 꽉 막혔습니다. 로사가 손짓했습니다. 이동하세요. 민수와 지연은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민수는 지연 옆에서 몸을 낮춰 지연 팔을 받쳐줬습니다. 민수는 아이의 발이 흔들리지 않게 손으로 아이 다리를 살짝 받았습니다. 그 작은 동작 하나에 민수의 절박함이 다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은 괜찮아라는 말을 한국어로 반복했습니다. 지연의 괜찮아는 아이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지만 지연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민수 가족이 출국장 끝쪽으로 뛰기 시작하자 사람들의 시선이 따라 움직였습니다. 아까까지 날카롭던 시선이 완전히 따뜻해진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그 시선이 더 이상 의심의 칼날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승객은 길을 살짝 비켜줬습니다. 어떤 승객은 표정으로만 응원하는 듯 보였습니다. 공항은 차갑지만 공항에도 순간적으로 사람의 마음이 켜지는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 작은 켜짐을 놓치지 않고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민수 가족의 뒷모습이 통로 끝으로 사라질 때 저는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그 뜨거움은 승리감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이겼다는 느낌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저는 오늘 누군가와 싸운 게 아니라 오해와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오해는 사람을 악하게 만들지 않아도 사람을 상처 입힐 수 있다는 걸 다시 확인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상처가 되지 않기 위해 절차를 사람 쪽으로 돌려 세운 겁니다. 그게 저를 뜨겁게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답게 절차를 지켰다는 안도였습니다. 저는 잠깐 멈춰 서서 제 메모장을 다시 열었습니다. 기록은 통과를 만들었지만 기록은 끝까지 책임을 요구합니다. 저는 방금 작성했던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가족동의 범위, 비동의 항목, 최소 확인, 추가 확인 시 재동의. 이 문장들은 누군가에게는 건조한 문장일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제게는 달이었습니다. 민수 가족이 공항의 차가운 바닥 위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는 달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게는 안전장치였습니다. 제가 나중에 누군가에게 질문을 받더라도 마르코는 이렇게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안전장치요. 로사가 제 옆에 와서 낮게 말했습니다. 마르코, 오늘 방식 괜찮았어요. 저는 로사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로사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로사는 어깨를 한번 들썩이더니 웃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결정은 쉽지 않아요. 하지만 마르코가 동의 범위를 고정해줬으니 가능했죠.
로사 말은 칭찬이라기보다 공항이 사람을 믿을 수 있는 최소 조건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 최소 조건이 AI가 아니라 태도라는 걸 느꼈습니다. 다니엘도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마르코, 오늘처럼 하면 문제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저는 다니엘에게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니엘, 마르코도 그걸 원했습니다. 다니엘은 더 말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다니엘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다니엘 차가움이 무조건 악의는 아니라는 것도 저는 압니다. 다니엘은 공항이라는 시스템이 누군가를 삼키지 않게 하려는 방식으로 차가운 겁니다. 그 방식이 사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지만 오늘은 다니엘 차가움이 범이라는 울타리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출국장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방송은 계속 흘러나왔고 사람들은 계속 이동했고 전광판 숫자는 계속 바뀌었습니다. 세상은 계속 앞으로 가는데 저는 그 사이에서 잠깐 멈춰 서 있었습니다. 아침에 울렸던 푸시 알림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정책 논쟁, 기기 확대, AI가 세상을 더 편하게 만든다는 말. 저는 그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배운 건 편리함이 먼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편리함보다 먼저 신뢰를 찾습니다. 신뢰가 없으면 번역도 의심이 되고 도움도 침범이 됩니다. 신뢰가 있으면 같은 번역도 다리처럼 쓰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기술을 다른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기술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기술을 다루는 사람이 어떤 태도를 선택하느냐가 사람을 살린다는 걸 봤기 때문입니다. 민수의 동의가 없으면 멈추는 태도, 지연의 경계를 존중하는 태도, 필요한 만큼만 보고 필요한 만큼만 쓰는 태도. 그 태도가 결국 공항이라는 거대한 규정을 사람에게 맞추는 작은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바닥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며 남긴 바퀴 자국이 수없이 교차해 있었습니다. 그 교차 위에서 민수 가족이 방금 달려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이 오래 남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이 단순한 감상이 아니라 제1의 기준을 바꾸는 신호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민수 가족이 통로 끝으로 사라진 뒤에도 공항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굴러갔습니다. 캐리어 바퀴 소리는 다시 일정해졌고 안내방송은 새 항공편 번호를 불렀고 전광판의 숫자는 계속 바뀌었습니다. 마르코는 자리로 돌아와 시스템 로그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로사가 입력한 처리 코드가 정확히 남아있는지 봤습니다. 다니엘이 체크한 보안 확인 항목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봤습니다. 마르코가 작성한 동의 범위 문장이 어느 칸에 기록됐는지 다시 확인했습니다. 공항은 감정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공항은 흔들린 손끝도 저장하지 않고 낮아진 목소리도 저장하지 않습니다. 공항은 코드와 시간과 체크 표시만 저장합니다. 그래서 마르코는 더 집요하게 확인했습니다. 오늘 같은 날에는 확인이야말로 사람의 마음을 대신하는 유일한 증거가 되니까요. 퇴근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르코는 오늘만큼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었습니다. 몸은 지쳤는데 머리는 계속 깨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울렸던 푸시 알림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워싱턴의 논쟁과 기업의 로드맵이 마르코에게는 세상이 더 연결된다는 징후처럼 보였습니다. 연결이 늘어날수록 편리함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연결이 늘어날수록 누군가는 더 쉽게 의심받고 더 쉽게 노출됩니다. 마르코는 오늘 그걸 가족의 얼굴로 봤습니다. 민수의 땀 젖은 서류로 봤고 지연의 떨리는 손으로 봤고 아이의 얕은 숨으로 봤습니다. 마르코는 잠깐 휴게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커피는 미지근했고 공기는 건조했습니다. 카를로스가 옆자리로 다가와 앉았습니다. 카를로스는 말없이 컵을 내려놓고 한동안 입술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카를로스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마르코, 오늘 아침에 무슨 생각이었어요? 카를로스 말투는 여전히 조심스럽지만 아까보다 덜 날카로웠습니다. 마르코는 웃지 못하고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카를로스, 마르코도 무서웠습니다. 그래도 멈추면 더 무서웠습니다. 카를로스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카를로스는 짧게 말했습니다. 마르코가 한 방씩 나중에 표준이 되면 좋겠네요. 그 말이 마르코의 가슴을 묘하게 울렸습니다. 표준이라는 말은 거창하지만 사실 표준은 누군가가 한번 책임을 감당했을 때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르코는 대답 대신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 쓴맛이 오히려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공항은 또 다른 소문과 또 다른 정체로 시끄러웠고 마르코는 또 다른 서류를 또박또박 확인했습니다. 그날의 민수 가족도 이제는 마르코의 일상 속으로 흐려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기억은 숫자보다 표정을 오래 붙잡습니다. 마르코는 가끔 출국장 통로를 바라보다가 문득 지연의 손을 떠올렸습니다. 아이 손목을 놓지 못하던 그 손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동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혼자 걸어 다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동의는 법적 절차이기도 하지만 마르코에게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방식으로 남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마르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띵! 익숙한 푸시 알림 소리였습니다. 마르코는 순간 심장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이제 푸시 알림은 단순한 편리함이 아니라 어떤 사건의 입구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마르코는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메신저에 짧은 문장이 떠 있었습니다. 한국어와 영어가 섞여 있었고 번역된 문장도 함께 붙어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 이름은 민수였습니다. 마르코는 숨을 한 번 들이마시고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마르코님, 민수입니다. 그날 공항에서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 상태가 안정됐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빠르게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고 저희는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마르코는 메시지를 읽다가 손끝이 저릿해졌습니다. 공항에서 제 시간이라는 단어는 늘 업무 단어인데 오늘은 생존 단어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수는 이어서 적었습니다. 공항에서 마르코님이 남긴 문장이 저희에게는 한 줄의 달이었습니다. 누군가의 감정이 아니라 누군가의 책임이었습니다. 마르코는 화면을 잠깐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승리감은 없었습니다.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마르코가 들고 있던 무게가 조금 내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민수는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건 기능이 아니라 습관이었습니다. 위기에서 서로의 불안을 인정하고 통제 가능한 방식으로 돕는 습관이었습니다. 마르코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통제 가능한 방식. 마르코가 그날 메모장에 쌓아 올린 문장들이 딱 그 뜻이었습니다. 도움이 감정으로 폭주하지 않게 하는 울타리. 의심이 상상으로 튀지 않게 하는 범위. 절차가 사람을 찌르지 않게 하는 순서. 마르코는 민수 메시지 안에서 자신이 그날 해낸 일을 처음으로 정확히 이름 붙일 수 있었습니다. 마르코는 답장을 작성했습니다. 민수님, 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 상태가 안정됐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공항에서 마르코가 한 일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마르코는 특별하지 않다는 문장을 쓰면서도 스스로에게도 그 말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특별한 영웅 이야기가 아니라 반복 가능한 습관의 이야기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다음에 같은 일이 생겨도 다른 마르코가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요. 답장을 보내고 난 뒤 마르코는 출국장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공항은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의심이 빠릅니다.
기술은 더 빨라지고 알림은 더 자주 울리고 사람들은 더 민감해집니다. 하지만 마르코는 그 사이에 놓을 수 있는 작은 규칙을 배웠습니다. 기록과 동의가 먼저라는 규칙입니다. 절차와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는 규칙입니다. 그리고 그 규칙이 쌓이면 사람은 다시 사람을 믿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르코는 문득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민수 메시지에 나온 한국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자꾸 떠올랐습니다. 마르코가 한국을 직접 오래 살아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날 민수 가족이 보여준 태도는 마르코에게 한국이라는 단어를 신뢰의 이미지로 연결해버렸습니다. 도움을 요구하면서도 선을 세우는 태도. 절차를 깨달라고 떼쓰지 않고 절차가 사람을 살리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태도. 그리고 위기 속에서도 상대의 불안을 인정하는 태도. 마르코는 그 태도가 결국 공항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을 움직였다는 걸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마르코에게 한국은 단순한 나라 이름이 아니라 위기에서 서로를 사람으로 대하는 습관의 이름처럼 남았습니다. 마르코는 마지막으로 휴대폰 화면을 껐습니다. 푸시 알림의 소리도 번역 앱의 편리함도 다 좋습니다. 하지만 오늘 마르코가 붙잡고 싶은 건 다른 것이었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보고 필요한 만큼만 남기고 동의된 범위 안에서만 돕는 태도입니다. 그 태도가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고 누군가의 시간을 살리고 누군가의 존엄을 지켜 준다는 걸 마르코는 확실히 봤습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이 이야기를 잊지 않기 위해 말로 남기기로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공항 에피소드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르코에게는 기준이 바뀐 날의 기록입니다. 사람을 믿는 방식이 바뀐 날의 기록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1초 밖에 걸리지 않는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영상 제작을 하는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